It is exciting. Bong Joon-ho. Parasite.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원 아빠들의 영화 채널 아저씨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7번째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 북미 박스오피스 순위는 한국에서 다른 때보다 유독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지난 10일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휩쓸며 사실상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기생충이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다 10일부터는 평일 4위까지 올라오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작들과 함께 진정한 경합이 벌어지는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어땠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금주 10위는 신작입니다. 다운힐. 요즘은 통 시원치 않지만 미국에선 잘 나가던 코믹 배우 윌 페럴과 국내에는 부통령이 필요해로 잘 알려진 미드 비브의 주인공 줄리아 로이스 드레이퍼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그 외에도 국내에는 반지의 제왕의 에오인으로 잘 알려진 미란다 오토나 미드 오피스에 나온 제크 우즈 등이 출연한 영화인데 462만 불로 10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작비는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인데 예고편을 보아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금주 9위는 바로 닥터 도리틀입니다. 지난주 4위에서 무려 5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주말 성적도 25%가 하락한 480만 불에 그쳤는데요. 북미 누적 성적은 이제 겨우 7천만 불, 월드와이드로 해도 1.8억 불인데 이제 겨우 순 제작비 1.7억 불을 넘어섰으니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적어도 4억 불 이상은 해야 될 텐데 이 영화 망했습니다. 로다주는 정말 캡틴 아메리카의 말대로 수트만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그래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성적은 높으니 우리나라의 로다주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금주 8위는 바로 주만지 넥스트 레벨입니다. 로다주는 4위에서 9위로, 드웨인 존슨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으니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이 영화 무려 개봉한 지 10주 차이거든요. 10주 동안 탑10에 머물더니 드디어 북미 누적 3억 불을 돌파합니다. 월드와이드 누계로도 7.8억 불로 지난주에는 드웨인 존슨을 제치더니 아직 성적이 올라갈 여력이 남았네요. 물론 2019년 월드와이드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알라딘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위는 더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 성적 진짜 미쳤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금주 7위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기생충입니다. 마음 같아선 더 천천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7위가 어디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성적도 568만 불로 전주 11위였을 때보다 무려 245% 증가했습니다. 누계로는 북미 4,300만 불, 월드와이드 1억 9천만 불로 2억 불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개봉한 지 18주나 되었는데 18주 만에 7위로 올라오다니 기생충 정말 대단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페어런츠 데이를 맞은 미국의 월요일 성적은 일요일보다 조금 감소하였지만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엔 와이드 개봉작이 많지 않은데 기생충 한 주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금주 6위는 기생충의 가장 큰 경쟁 상대였죠. 샘 맨데스의 1917이 차지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을 봉준호가 가져갔지만 순위만은 양보 못한다는 건가요? 기생충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대비 12% 감소한 성적으로 다음 주말에는 혹시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페어런츠 데이를 포함한 평일 성적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기생충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순위로 앞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순위를 내주고 작품상과 감독상을 가져온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차이가 얼마인데요. 참고로 이 영화 제작비는 9,500만 불로 기생충 1,100만 불의 8배가 넘습니다.
금주 5위는 예상외로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벌써 5주차가 된 나쁜 녀석들 포에버입니다. 신작 때문에 2위에서 5위로 내려왔지만 주말 성적도 전주 대비 고작 5% 감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보면 12% 감소한 1917이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품상 못한다고 관객한테까지 외면당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나쁜 녀석들 포에버의 북미 노기는 1억 8천만 불로 개봉 전 예상했던 8천만 불의 2배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에게는 참 좋은 녀석들입니다. 금주 4위는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죠. 발렌타인데이 효과를 보러 온 영화 포토그래프입니다. 스텔라 매기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 1300만 불의 예상 실적에 근접한 1200만 불의 성적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제작비가 1600만 불이니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애매한 성적입니다. 오프닝 성적보다 다음 주 감소율이 더 중요하겠네요. 참고로 이 영화의 관객 점수는 6.3점, 메타크리틱 전문가 평점은 62점으로 평점도 오프닝 성적만큼 애매하네요. 금주 3위도 신작입니다. 1970년대 TV쇼를 원작으로 블럼하우스에서 제작한 영화 판타지 아일랜드입니다. 외딴 섬 리조트에서 주인공들에게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 블럼하우스와 줄거리를 보면 당연히 R등급일 것 같은데 의외로 PG-30 등급인 걸 보니 영화의 방향이 좀 애매하네요. 1400만 불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1200만 불로 등장했지만 블룸하우스답게 제작비가 겨우 700만 불입니다. 월드와이드 기준 현재까지 2100만 불로 이미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걱정은 없겠네요. 금주 2위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캐릭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만 영화는 그렇지 못한 걸까요? 할리퀸의 솔로 무비 버즈 오브 프레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5천만 불을 예상했던 오프닝이 3,300만 불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래 전주엔 슈퍼볼이 있어서 그랬어 라고 위로를 했었는데 전주 대비 48% 감소한 1,7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월드와이드 1억 5천만 불과 히어로 무비치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8,500만 불이라는 제작비가 위로를 해주네요. 근데 이 영화도 히어로 영화 장르로 봐야 되나요? 게다가 중국계 감독인 캐시엔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 지금 중국 우한 사태로 인해 중국 개봉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예전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중국 개봉은 끝내 못했었죠. 조금 답답합니다. 금주 1위는 처음 예고편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모두 팬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불쾌한 골짜기의 끝판왕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제작자들이 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개선해 개봉한 슈퍼소닉이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 성적은 3,600만 불로 버즈 오브 프레이와 경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버즈 오브 프레이는 크게 하락했고 슈퍼소닉은 5,800만 불이라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놀라운 성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물론 제작비는 8,500만 불로 1억 1천만 불을 달리고 있는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더 열심히 벌어야 하겠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에 파라마운트 간만에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짐 캐리의 인터뷰에 쏟아지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있기도 했고 관객과 전문가 평점 역시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와이드 개봉작이 없으니 잘만 방어하면 다음 주 인비저블 맨이 개봉하기 전까지 1위를 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북미 박스 오피스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기생충이었습니다. 오스카상을 무려 주요 부문 4개나 탄 것도 모자라 북미 박스 오피스 7위까지 전주 대비 성적도 245%나 껑충 튀다니 제 생에 이런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북미 박스 오피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기생충이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8주차 성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아저씨네였습니다. Well, I don't see the appeal. That is very gross. Let's go.